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1위, 왕하면 떠오르는 왕 중의 왕 세종대왕. 한글 창제부터 치국이 발명, 사군 육진 개척까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자 천재군주로 꼽히죠. 광화문 한복판에 떡하니 앉아 항상 온화한 미소로 국민들을 보고 계신 세종대왕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나 세종대왕 밑에서 일하는 신하였다면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마 과로사로 쓰러지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위대한 성군의 두 번째 얼굴, 밥상에 고기가 없으면 숟가락을 들지 않았던 극강의 육식주의자이자 신하들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린 조선 최고의 악덕업주 세종대왕의 진짜 이야기를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파헤쳐봅니다. 고기 반찬이 없으면 수라를 드시지 않았다. 세종실록 4년.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대왕의 식성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태종실록과 세종실록에 걸쳐 여러 번 등장하는 묘사인데요. 주상 세종은 고기 반찬이 없으면 수라를 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기를 좋아했는지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조차 눈을 감기 전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주상은 고기가 아니면 밥을 먹지 못하니 내가 죽고 나서 3년상을 치를 때도 주상만큼은 꼭 고기를 먹게 하라. 당시 유교 국가에서 부모가 죽으면 3년 동안 고기를 끊고 채식만 하는 것이 법도였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같던 아버지 태종이 보기에도 우리 아들은 고기 못 먹으면 큰일 난다 싶었던 거죠. 하지만 신하들의 만류로 세종은 법도대로 고기를 끊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실록에는 고기를 끊은 세종이 몸이 몹시 파리해지고 쇠약해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 신하들이 제발 고기 좀 드시라고 통촉을 한 끝에 다시 고기 반찬을 먹고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죠. 매일 고기를 즐기고 앉아서 책만 읽으니 세종의 체형은 자연스럽게 비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록에 비중하시다, 즉 뚱뚱하시다는 기록이 대놓고 남아있을 정도니까요. 이렇게 잘 드시고 머리도 비상했던 워커홀릭 세종. 문제는 본인만 일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까지 뼈와 살을 분리할 정도로 부려먹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판 블랙기업의 탄생이죠. 그 최고의 피해자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명재상 황희정승입니다. 황희정승은 무려 18년간 영의정을 지냈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권력의 정점에서 편하게 지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처절했습니다. 황희가 70세가 넘어가면서 몸이 아파 사직서를 냈습니다. 전하, 신이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업무를 볼 수 없사옵니다. 부디 사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종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안 된다.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출근해라. 황희는 70대부터 80대 후반까지 끊임없이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횟수만 해도 수십 번이었죠. 하지만 세종의 답변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사직서는 반려한다. 아프면 집에서 업무를 보라. 나중에는 황희가 출퇴근하기 힘이 들까봐 가마를 하사하며 누워서라도 출근하게 만들었습니다. 황희정승은 무려 87세의 나이로, 그것도 세종이 죽기 4개월 전에야 겨우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90세 할아버지한테 매일 야근을 시킨 셈이죠. 피해자는 황희뿐만이 아닙니다. 조말생이라는 신하는 뇌물을 받은 심각한 비리 공무원이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사약을 받거나 유배를 가야 했죠.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너의 죄는 용서받기 힘들다. 그러니 죽을 때까지 일로 갚아라. 조말생은 귀양을 가는 대신 평생 세종 곁에서 쉴 틈 없이 일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훈민정음 창제에 큰 공을 세운 정인지 역시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의 병간호를 핑계 휴가를 냈지만 세종은 병가로는 의원에게 맡기고 너는 나와서 일해라. 라며 출근을 강요했습니다. 세종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신하가 고달파야 백성이 편안하다.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성군이었지만 신하들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주의자 CEO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종대왕의 진짜 소름돋는 두 번째 얼굴이 등장합니다. 조정 최고위직 신하들의 사직서는 가차없이 찢어버리던 세종이 조선에서 가장 신분이 낮았던 노비들에게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던 파격적인 복지를 제공했습니다. 바로 출산 휴가입니다. 세종이 즉위하기 전 관청에서 일하는 여자, 노비들은 아이를 낳고 단 7일 만에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산후조리는커녕 몸도 못 가누는 상태로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지거나 심지어 아이를 잃는 비극이 잦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세종은 당장 어명을 내립니다. 앞으로는 출산 후 100일의 휴가를 주어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몇 년 뒤 세종은 다시 실태 조사를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산모가 출산 전에 무리하게 일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으니 출산 전에도 한 달 30일의 휴가를 주어라. 무려 130일의 유급 출산 휴가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세종의 디테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자 노비들이 130일을 쉬어도 결국 남편들이 다 관청에 출근해 버리니 산모 혼자서 가난하기를 돌봐야 하는 독방 육아의 현실을 파악한 거죠. 그래서 세종은 조선왕조실록의 길이 남을 당시 시대상을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 노비에게도 산후 30일의 휴가를 주어 아내를 돌보게 하라. 네, 맞습니다. 무려 1426년 조선시대에 남성 배우자 출산 휴가를 도입한 겁니다. 영의정 황희는 70세가 넘어 뼈마디가 쑤셔도 지팡이 짚고 출근하라고 호통을 치던 왕이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노비 부부에게는 새 생명을 품고 기를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엄격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했던 진짜 성군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세종대왕이 가진 가장 완벽한 두 얼굴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세종대왕이 신하들에게는 너무나 모시기 힘든 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숙연해집니다. 세종은 신하들에게 요구했던 것 이상으로 본인 스스로를 혹사시켰습니다. 지독한 육식과 운동 부족 그리고 엄청난 업무량 탓에 세종은 30대 초반부터 온갖 질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당뇨병, 관절염, 안질까지. 실록에는 내가 두 눈이 흐릿하고 깔깔하며 아파서 봄부터는 어두운 곳에서는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는 걷기 어렵다. 시력 상실을 호소하는 세종의 육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정물을 놓지 않았고 그 피나는 고통의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인류 최고의 문자인 한글 훈민정음입니다. 신하들의 원성과 본인의 시력 그리고 건강을 맞바꾸어 백성들의 삶을 끌어올린 것이죠. 고기를 너무 사랑해서 체중관리에 실패했던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완벽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신하와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던 워커홀릭.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했던 세종. 우리가 알던 온화한 세종대왕의 이면에는 이렇게 치열하고 짠내나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편하게 한글을 쓰고 문화적인 삶을 누리는 것은 당시 뼈를 갈아 넣었던 황희 정승과 신하들 그리고 세종대왕의 야근 덕분이 아닐까요? 조선왕조 뒷조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재미있는 조선의 뒷조사를 하여 돌아오겠습니다.